이 일은 대체 언제 끝날까? 내 이름은 사사기 시로. 악덕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노예다.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불합리한 회사 생활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은 다음 날이 돼서야 하는 것도 이젠 당연해졌다. 게다가 월급은 쥐꼬리 수준인데 주말에 갑자기 불려나가는 일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이랑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알기는 아는 걸까? 진짜 일을 그만두고 싶다. 예쁜 이름에 기둥서방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빈둥거리고 싶어. 못소린 내가 이런 걸 바라다니 꿈도 크지만 어쨌든 오늘도 일이나 얼른 끝냈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오후네. 실화인가? 언제부터였을까? 주말은 부족한 잠을 채우는 날이 되었다. 학생 땐 외출을 하지 않았어도 책을 읽는다든지 게임 같은 걸 하기도 했었는데 전화가 왔네. 설마 회사는 아니겠지? 할아버지다. 오랜만이구나 시로.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너 아직 결혼 안 했지? 설마 닭달 알고 전화했나? 나도 이제 24살. 주변 지인들로부터 청첩장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나이다. 여자친구도 없이 회사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건 나뿐인가? 그리고 사귀는 여자도 없지? 없어. 할아버지 갑자기 이런 건 왜 물어봐? 아니 그 오래된 친구 녀석 하나가 혼남을 꺼내더라고. 누구 젊은 사람 한 명 있으면 소개해달라는데 시로 네가 생각났지? 왜? 혼담? 할아버지의 지인이라면 아마 부자일 텐데. 할아버지는 지방의원을 맡은 적도 있어 여러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 그런 할아버지한테 들어온 혼담 상대로서 내가 나가도 되는 걸까? 그나저나 21세기에 아직도 혼담이라는 게 오고 가는 줄 몰랐네. 다른 사람 소개해주면 안 돼? 네가 나가면 딱이야. 젊고 직업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내가 네 됨됨이를 알지 않니? 이런 건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건 그렇지만 무조건 결혼하라고는 안 하마. 근데 나도 이제 슬슬 증손자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건 다른 친척들한테나 부탁하지. 하지만 이제까지 날 돌봐주신 할아버지가 부탁하는 건데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 갚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으려나. 알았어, 나가볼게. 역시 내 손주야. 하래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 근데 상대는 누구야? 만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미인이라는 것 하나는 장담해. 이쪽에서 날짜를 정해줄 테니 일정이 잡히면 또 연락하마. 그럼 끊는다. 그렇네. 결국 맞성 상대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미인이라고는 했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뭐 아무렴 어때? 그나저나 내가 그런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이 있나? 적어도 세탁소에 맡겨놔야겠다. 이상한 냄새라도 나면 곤란한 데다가 할아버지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 후로 나는 늘 그랬듯이 회사의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다가왔다. 여기 맞지? 집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진짜 부자인가 보다. 할아버지 지인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초인종은 저건가? 누구시죠? 그 맞선 보러 왔습니다. 사사키 시로라고 합니다만. 사사기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메이드? 진짜 메이드네? 심지어 완전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잖아. 이 집 주인이랑은 말이 잘 통할 것 같군. 아가씨께서는 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은 맞선 상대의 성함을 모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가씨께서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일러두셨거든요. 혹시 나 환영받지 못하는 건가? 너 같은 건 맞선 상대로 인정 못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주제 넘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가씨께서는 상당히 오해를 사기 쉬운 성격이십니다. 네? 말과 표정이 진심이랑은 다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지원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진솔하게 행동할 생각인데. 아가씨, 사사기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와.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안녕, 시로. 오랜만이야. 설마 맞선으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스미 마키? 내 맞선 상대가 설마? 그래, 나야.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얘 성이 아스미였지. 아스미 마키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같이 나온 지인인데 우리는 얼굴만 마주치면 으르릉대는 사이였다.
이상하게도 이 녀석이랑은 항상 의견 차이가 생겨서 늘 말다툼을 했고 다른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곤 했다. 특히 자주 싸웠던 주제는 달걀 후라이 위에 뭘 뿌려 먹느냐였다. 나는 케첩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키는 소금을 뿌려 먹는 게 진리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하지만 마키의 외모는 그닥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상당히 예쁜 편이다. 몇십 명의 남자들이 덧없이 그녀에게 차였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다. 나?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리가. 예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다. 게다가 마키는 성적도 좋아서 고등학생 때 전교 등수의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참고로 나는 한 자릿수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게 전부였다. 이런 녀석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나는 한 번도 마키를 이기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렇게 재색을 겸비한 마키는 집이랑 가까워서 라는 이유로 나랑 같은 대학에 진학했다. 마키랑 내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을 줄을 몰랐던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대학에서까지 엮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었다. 하지만 나는 되도록 그녀와 엮이지 않게끔 대학생활을 했다. 마키야 이것저것에서 부르는 사람이 많은 인기인이었고 나는 나대로 친구들과 대학생활을 즐겼었는데 마주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관례대로 말다툼을 벌였다. 나도 참 성숙하지 못하단 생각을 하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노예처럼 일하느라 시간도 없었고 원래 달갑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건 마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맞선을 본다는 것 자체도 버거운데 그 상대가 아스미 마키라면 나도 어쩌라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지만 미안 할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 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최악으로 안 맞는 사람이야. 이 녀석이랑 결혼을 전제로 사귈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잠깐. 메이드씨 방금 살짝 웃은 것 같은데 혹시 나랑 마키가 동창관계라는 걸 알고 있나? 얼른 앉아. 맞선 보러 온 거잖아. 그건 그런데 나도 목적은 똑같아. 나한테도 사정이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서 내 얘기를 듣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네가 온다는 걸 알면서 맞선에 승낙한 거야. 왜?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얘기는 앉아서 해. 홍차 다 식겠다. 오, 맛있다. 당연하지. 그래도 손님인데. 맞선 보러 온 사람한테 싸구려 차를 대접할 순 없잖아. 우린 거의 원수지간이었는데도? 그건 다른 얘기지. 원래 같았으면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잡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너랑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래서 말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바라는 바를 얘기할게. 너 같은 건 절대 안 만나 라고 하게? 그럴 거였으면 맞선 자체를 안 받겠지. 나로서는 너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고 싶어. 뭐? 잠깐만. 우리가 결혼 전제로 사귄다고?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건 내 개인적인 사정인데 만약에 너와의 혼담을 거절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해. 어디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재미없는 대화를 할 바에는 차라리 너랑 만나는 걸로 타협하고 맞선을 그만 보고 싶어. 타협이라니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하나? 맞는 말이긴 한데 너도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면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난 거잖아. 그럼 나랑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이래봬도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얼굴만 따지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한테서 마키랑 사귀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미인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있다. 외모도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격도 결혼 상대로서 부족할 것 없긴 하다. 보다시피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을 거야. 못하면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할래? 지금 일하는 곳은 악덕 기업이잖아. 그렇게 쉽게 이직을 결정할 수는 없어.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야. 일단 참고만 하려는 건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야? 도매업자 일이야. 아스 기업이라고 몰라? 아스 기업이 너희 회사였구나. 아스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붙이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셨나 봐. 글쎄 그런가? 멋을 내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다. 아스 기업은 꽤나 복지가 좋은 회사라고 들었다. 정시퇴근, 높은 연봉, 제대로 된 복리후생. 우리 회사에 하나만이라도 나눠줬으면 할 정도다.
근데 연줄로 입사하면 소문이 안 좋게 돌잖아. 원래 있던 직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결과를 보여주면 돼. 너라면 할 수 있어. 학생 때 성적은 나랑 비슷한 정도였잖아. 언제적 얘기야. 기껏 칭찬해주는 건데 그냥 고맙다고 해. 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칭찬을 하다니 말도 안 돼. 무슨 꿍꿍이가 있거나 기분을 띄워준 다음 나랑 사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밀어붙일 생각이지? 나도 가끔씩은 칭찬해. 나는 너 칭찬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이상하다고나 할까. 매일같이 말다툼만 하던 마키한테 칭찬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심지어 그 말을 듣고 약간 기쁘다는 마음이 드는 나도 참 단순하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마키가 예쁜 건 사실이니까. 그건 그렇고 대학생 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실제로 외모만 두고 말하자면 내 이상형이다. 본성이 어떤지 알면 몸소리 쳐지지만. 뭘 그렇게 힐끔거려? 속으로 이상한 생각해? 아니거든. 그럼 대놓고 이상한 생각하나? 너는 그렇게까지 날 변태로 만들고 싶냐? 남자들은 다들 그렇잖아. 아니야? 일반화하는 대답을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노코멘트 할게. 그럼 넌 변태라는 거네? 야! 농담이야. 농담으로 나를 변태 취급하지 말라고. 아무튼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때?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볼래? 솔직히 고민된다. 현재 나는 만나고 있는 여자도 없는 데다가 회사에만 묶여있다 보니 만남 자체가 없다. 그리고 모쏠인 내가 이제 와서 연애를 하자니 자신도 없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키는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걸 제외하면 연애 상대로서 이상적이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긴장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혼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마키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쓸데없이 맞선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한테 본인을 어필하고 싶을 테고, 만약 내가 너랑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하면 진짜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지? 네가 흐느껴 울면서 결혼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면 나도 생각해볼게. 절대 안 해. 그럴 거면 안 사귀고 말지. 글쎄, 의외로 나를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건데? 뭐 이것도 다 할아버지를 위해서야. 너랑 사귀는 것도 싫지는 않아. 그럼 결정됐네. 아빠한테는 우리가 사귀게 됐다고 얘기해둘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 더 이상 맞선을 안 봐도 되는 게 기뻐서. 정말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앞날이 캄캄하다. 그럼 다음 주 주말엔 데이트하자. 주말에는 일해. 언제 쉬는데? 미안, 모르겠어.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악덕 기업이라서 쉬는 날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안,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줄래? 하는 수 없지. 꼭 연락해라. 약속을 까먹는다거나 쉬는데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그건 진짜 맹세해. 그럼 됐어. 널 믿을게. 아무리 상대가 막히어도 약속을 바람맞힐 생각은 없다. 그럼 다음에 봐, 시로. 안녕. 나를 배웅해주는 마키의 표정이 이제까지 본 적 없을 만큼 부드럽다. 사귀기로 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연기 실력이 장난 아닌데. 어쨌든 다음 주말에는 마키랑 데이트를 하게 됐네. 원래 같으면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가 마키인지라 이렇게나 안 떨리는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없다. 마키한테는 미안하지만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 겨우 주말에 시간이 났는데 마키랑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게 좀 안 내키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는 게 좋겠다. 데이트 코스는 마키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충 짜왔다. 사실 거의 마키가 짠 거나 다름없지만 내가 데이트 코스를 못 짤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정답이다. 솔직히 수고를 들어줘서 고맙다. 오늘은 오전 중에 영화를 보고 오후엔 윈도우 쇼핑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질 생각이다. 회사에서 일만 하느라 돈은 쌓아두기만 했던 나로서는 이 정도 지출이야 문제없다. 안녕, 시로. 많이 기다렸어? 아니 10분 정도? 신경 쓰지 마. 그럴 땐 하나도 안 기다렸다고 해야지. 그나저나 왜 그렇게 넋을 놓고 봐? 그런 적 없어. 없을걸? 그저 마키가 외모로만 보면 진짜 예쁘구나 하고 다시금 깨달은 것뿐이다. 데이트할 때는 여자를 칭찬해줘야지. 그치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칭찬해줄 때는 나도 이유 없이 화 안 내. 그럼 얘기할게. 겉모습은 진짜 내 취향이야. 신경도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런 차림으로 나온 내가 좀 미안해지네. 난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랑 재킷 하나 걸친 게 다인데. 이런 스타일이 취향이야? 그럼 안 돼? 아니, 돼.
네가 칭찬해주는 것도 기뻐. 근데 확실히 네 옷차림은 손을 좀 보는 게 낫겠다. 대학생 때랑 거의 차이가 없네. 혼자 자취하는 데다 회사 내에서 거의 살고 있는 수준이라 패션 센스를 갈고 닦을 필요성이 없단 말이야. 옷도 거의 안 사지만 산다고 해도 입을 기회가 없어. 그럼 계획을 변경해서 네 옷 먼저 사러 가자. 어차피 앞으로는 외출할 일이 많아질 거잖아. 설마 네가 내 옷을 골라주게? 거절은 거절이야. 걱정 마. 너한테 잘 어울리는 옷으로 골라줄게. 옷 고르는 센스는 나보다 마키가 더 낫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마키랑 돌아다닐 걸 생각하면 옷을 더 사두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직접 골라준다는데 돈만 내면 나야 편하지. 일단 이거랑 이거. 사이즈는 아마 맞을 텐데 불안하면 한번 입어봐. 왜 네가 내 사이즈를 알고 있는 거야? 딱 보면 알지. 그 정도 체격이면 라지 사이즈가 적당하잖아. 맞는 말이라서 반박은 못했지만 그녀가 골라준 옷들은 심플한 게 대부분이어서 거리낌 없이 입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다. 괜찮을 것 같으면 그대로 입고 가자. 진짜 딱 맞네. 어울려? 입고 온 옷보단 나은데? 내가 고른 거니까 당연하지만. 왜 네가 그렇게 뿌듯해하냐? 아무렴 어때? 얼른 계산이나 해. 이후로도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이번엔 뭘 하게? 기왕이면 머리도 좀 만지는 게 좋지 않겠어? 옷이란 게 생각보다 비싸구나.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비싸지 않아.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도 그런 거잖아. 뭐 너랑 같이 다니려면 그래야겠지. 옆에 있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남자가 되어주면 좋겠어.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은 창피하다는 거군. 그렇게 나는 마키의 손에 이끌려간 미용실에서 머리와 눈썹도 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나는 몰라볼 정도로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멋있어졌다. 자화자찬이라고? 그럼 뭐 어때? 좋은데? 지금처럼 관리하면 인기 많겠어? 진짜? 드디어 나한테도 리즈 시절이 오는 건가? 야, 여친 앞에서 대놓고 기뻐하지 말아줄래? 아야 아파. 내 마음은 이것보다 더 아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팠던 건데. 네가 다른 여자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너는 내 생각만 하면 돼.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마. 가까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키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할 거지만. 그나저나 여기서 성격도 좋았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성격이 더러워서 미안하게 됐네. 혹시 나 방금 소리내서 말했어? 그래, 내 성격이 나쁘단 얘기라면 확실히 소리내서 말했지. 그 대신 얼굴이 예쁘다는 말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안 돼. 그치. 에스코트. 뭐? 오늘 데이트 제대로 에스코트 해줘. 그럼 용서해 줄지 말지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해주는 거냐고. 알았어. 근데 나도 이런 게 익숙하진 않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라. 익숙하면 그건 그것대로 가만 안 둘 생각이었어. 결국 이래저래 다 욕먹는 거네. 그 후로 원래 계획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점심을 먹고 쇼핑을 즐겼다. 의외로 마키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썩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옛날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전처럼 싸우지 않아서 좋았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전처럼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악덕 기업에서 경험한 수만 가지의 불합리한 것들에 비하면 마키의 퉁명스러운 말과 행동은 귀엽게 보였다. 데이트란 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글쎄, 그렇지 않을까? 나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 뭐? 너도 오늘 처음 데이트하는 거야? 거짓말. 내가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너 이전에는 남친도 한 번 안 사귀었어. 그렇게 인기가 많았으면서? 왜? 이제 그만 눈치채 이 바보야. 뭐? 내가 이제까지 아무랑도 안 사귄 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사람 말고는 사귀고 싶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고백이든 뭐든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고백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이렇잖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넌 본성도 원래 그렇게 꼬여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어. 그러니까 말해줘. 나 오늘 예전보다 솔직해 보였어? 왜 그걸 나한테 묻는 거지? 아니 잠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고자 노력했는데 오늘 나한테 솔직해 보였냐고 묻는다는 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답은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 불만 있어? 진짜? 진짜로? 진심? 그래, 진짜로. 오해할 여지도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라는 생각밖엔 안 든다. 그럼 설마 맞선도 다 계획된 거였어?
네가 맞선 상대로 들어온 건 우연이야. 너란 걸 알고 나서는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만약 내 이름을 보고 네가 거절하면 간신히 잡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잖아.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귐으로써 혼담을 피하고 싶다고 한 건 그것도 진짜야. 이유를 덧붙이자면 내가 너를 좋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귄 다음에 완전히 붙잡아두고 싶었어.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한테 내 마음을 전할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사과할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할 나이이기도 하니까. 맞선 상대가 너라는 걸 듣고 좀 놀라긴 했지만 오늘 데이트를 해보니까 나름 즐거웠어. 정말? 네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이런 걸로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부탁할게. 앞으로도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줘. 당연하지. 아니다. 나야말로 부탁해 싫어.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솔직해지게끔 노력할 테니까 나랑 같이 있어줄래? 천천히 해도 돼. 난 이미 솔직하지 않은 너한테 더 익숙하거든. 오히려 갑자기 솔직해지면 놀랄걸? 그럼 앞으로도 많이 놀래켜줄게. 싫어. 널 좋아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